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7일 토요일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내년 F1 대회 개최가 물 건너가면서 수천억 원을 들인 경주장 활용과 운영 문제가 발등에 불이 됐습니다. 광주 MBC가 집중 보도한 요양병원 문제에 대해서 광주시가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전체 요양병원의 23%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20대 취업자 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젊은이들의 타 지역 유출은 늘고 있습니다. 상조 서비스와 관련한 피해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배상을 받는 소비자는 소수에 그치고 있습니다. F1 대회가 사실상 올스톱 상태에 놓이면서 수천억 원을 들인 경주장의 활용도와 운영 문제가 발등에 불이 됐습니다. 반짝 4년에 불과했던 F1 특수를 앞으로 계속 누릴 수 있을지가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F1이 열리는 10월만 되면 거리 곳곳은 외국인들로 가득 찼습니다. 숙박업소, 음식점, 관광지들이 이른바 F1 특수를 누려왔습니다. 선수들과 진행 관계자들을 위해서 1년 전부터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객실 여유가 없습니다만은 단 사흘간 방문객이 16만 명가량. 4년 동안 1,500억여 원의 소비 지출 효과까지 지역에 안겼던 F1이 내년 경주장 사업 활용 활성화와 모터스포츠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지역 발전의 기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내년 8월 한중 모터스포츠 축제가 영암 F1 서킷에서 닷새 동안 열릴 예정이고 경기당 5만 명이 몰리는 일본 최대 레이싱 대회인 슈퍼 GT의 6월 유치를 추진 중입니다. 국내 대회도 현재까지 16개 경기가 개최를 확정지었고 추가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2달 이상 F1 경주장을 빌렸던 완성차 업계와 타이어 업계가 더 자주 성능 시험을 예정하고 있는 점은 고무적입니다. 총 한 250일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한 대회가 하나 더 생기고 동호회에 이렇게 사용하는 것들은 경합이 벌일 정도로. 전라남도는 또 카트 대회 개최와 동호회 육성 등 내년 한 해를 모터스포츠 저변 확대에 힘을 써 내후년 F1 대회 열기를 일찌감치 조성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2014 F1 대회 영암 재회와 관련해 정의당 전남도당이 박준영 도지사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5천억 원에 이르는 경기장 건설 비용은 물론 누적 적자만 1,900억 원이 넘게 만들더니 급기야 대회 개최 재회로 이어졌다며 도지사의 사과와 그에 따른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했습니다. 또 전남도는 지금이라도 F1 대회 중단을 선언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연속 보도해드렸던 요양병원 문제, 광주시가 지난 열흘간 요양병원과 한방병원 집중 단속을 받았는데요. 무면허 의료 행위까지 적발됐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동구의 A 요양병원과 북구의 B 요양병원은 야간에 당직 의사를 두지 않았다 적발됐습니다. 광주 지역 A, B, C, D 한방병원에서는 양방 의사 없이 물리치료사를 두고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광주 시내 92개 요양병원과 한방병원을 대상으로 한 집중 단속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된 곳은 21개 병원, 전체 병원의 23%입니다. 광주시청은 법률 검토를 거친 뒤 일부 병원을 자격 정지하거나 고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공개적으로 단속을 한 만큼 광주 MBC가 보도한 치매 환자 인권 침해는 단 한 건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노인 환자에 대해서 인권의 어떤 침해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차원에서 좀 문제점이 있었다고 보고 그 이후에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이 부분에 이제 개선이 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집중 단속 이후에도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난립되고 있는 요양병원과 한방병원이 돈벌이를 위해 불법적인 경쟁을 벌이고 있어 앞으로도 꾸준한 단속이 필요합니다. 의료기관 난립으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주민 10,000명당 병상수가 가장 많은 광주와 전남. 노인 환자들이 병원 안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유관기관의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이 지역 젊은이들이 좀 더 나은 일자리나 학교를 찾아서 수도권 등 다른 지역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20대 취업자 수는 해마다 줄고 있는데 유출 인구는 늘어나서 지역사회가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황성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의 한 회사 사무실. 이 부서 구성원의 평균 연령은 43.4세입니다. 15명의 부서원 중 4명만이 평사원이고 나머지 11명은 간부급 직원입니다. 가장 막내 사원의 나이가 30살로 신규 인력 충원이 안 돼 조직이 그만큼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후배들이 있어서 같이 이제 어려운 점도 이야기하고 친구 같은 느낌으로도 지내기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년 차가 되는데도 후배가 없어서 좀 아쉬운 점이 많고. 이 지역 젊은이들의 취업률이 통계 수치상으로도 확연히 줄고 다른 지역으로 유출도 심각합니다. 호남지방 통계청 조사 결과 올 상반기 이 지역 20대 취업자 수는 10만 6천 명입니다. 불과 1년 전에 비해서 6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이 기간 50대와 60대의 취업자 수는 각각 6천 명과 8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최근 10년 사이에 호남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간 사람은 31만 9천여 명인데 20대가 24만 8천여 명으로 77%를 차지했습니다. 호남권에서 31만 9천 명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이 되었는데요. 그중 24만 8천 명이 20대입니다. 쓸만한 일자리를 찾아 젊은이는 타 지역으로 떠나고 그 빈자리를 고령자가 메우면서 조직이 노쇠화돼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성철입니다. 광주 지역의 상조 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시가 정작 배상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광주지원에 따르면 호남 지역의 상조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는 2010년 19건, 2011년 38건, 지난해 88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조 서비스 업체들의 책임 회피로 올 들어 접수된 소비자 피해 100건 중 배상을 받은 경우는 24건에 불과합니다. 몸에 해롭다고만 여겨지던 스트레스가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전남대학교 병원 교수진에 의해 확인됐습니다. 알츠하이머와 같은 치매 환자 치료와 연구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는 평가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80살이 넘은 치매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54살 오유순 씨. 오 씨에게 가장 힘든 점은 어머니가 기억력 감퇴로 자신은 물론 손녀딸도 잘 알아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오 씨는 이런 어머니가 눈에 밟혀 다니던 직장도 휴직했습니다. 뭐 정신 이상하니까 금방 일어나서 혼자 저기 떨어지면 어떡해요, 여기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시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치매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담비 같은 소식이 발표됐습니다. 최근 전남대 신경과 교수팀이 기억력 향상에 급성 스트레스가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과학 전문 잡지 브레인지에 실었습니다. 스트레스를 준 실험용지와 그렇지 않은 실험용지의 기억력 크기를 비교해보니 스트레스를 받은 실험용지의 기억력 크기가 그렇지 않은지보다 50에서 100% 정도 크게 나타났습니다. 스트레스가 신경세포 사이에서 기억력을 강화시키는 칼슘의 유입과 투과를 활성화했기 때문입니다. 기억력이 소실되어 있는 환자분들에게 이런 기전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런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환자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스트레스가 항상 기억력 증가로 이어지는 건 아니고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오히려 기억력 저하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연구진은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테크노파크가 전국 8개 테크노파크에 대한 경영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테크노파크의 산업정책 기능과 경영에 대해 종합평가한 결과 광주 테크노파크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광주 테크노파크는 서면평가와 현장실사, 발표평가 등 3개 분야에서 모두 좋은 성적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립 소년소녀 합창단 새 지휘자로 윤영문 광주동신여고 교사가 선정됐습니다. 윤 지휘자는 목포대학교 성악과와 조선대학교 대학원 성악과를 졸업하고 현재 광주대학교 합창 박사 과정 중이며 광주 영어방송 소년소녀 합창단과 광주 북구 합창단 지휘자를 맡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시립예술단체 예술감독과 지휘자가 모두 새로 위촉됐다며
앞으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예술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